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공무원의 집안의 딸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몇 번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는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질까 두려워서 아주 조심스럽게 글을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청탁을 해오는 사람들이었죠. 아버지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처하기가 쉬웠지만 먼 친척이라며 혈연의 관계를 들이대며 접근해오는 사람들은 참 관계 설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신분 때문에 동창회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와 신분을 쌓아서 내부 정보를 캐거나 이용해서 한탕 한번 해볼 생각이 아닐까 하고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부러 아버지의 공직자 신분을 알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친척분들 말고는 친구들에게 되도록이면 숨겨왔습니다. 남친도 결혼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그저 말단 행정공무원이나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탓에 역시나 공무원인 저를 별로 탐탁지 생각하지 않은 눈치셨어요. 아버지의 직급과 근무처를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해줘야 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던 남친도 제가 고위공직자의 딸이란 사실에 놀라긴 했어요. 저에게는 일찍 캐나다로 유학을 간 오빠 말고는 다른 형제가 없었어요. 오빠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이모 집에서 혼자서 떠나 살았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혼자서 두고서 저와 오빠를 데리고 유학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고 했어요. 단지 오빠가 방학 때 캐나다에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유학을 고집했기 때문이었죠. 오빠는 캐나다에서 잘 적응을 해서 살고 있어요. 저도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족이 헤어져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사실 오빠가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는 것을 보면서 동경이 아닌 동경을 했어요. 거기 가면 영어나 불어를 습득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꿈꾸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도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마저 보내고는 살 수 없다고 하셔서 못 갔던 거예요. 아무리 고위공직자 신분에 오빠 유학자금 어떻게 될 수 있었냐고요? 당시 행정고시 합격한 가난한 아버지를 눈여겨봐두었던 돈 많은 외할아버지가 다 대주셨어요. 손자들한테 쓰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셨던 분이셨죠.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이모들과 삼촌 엄마에게도 상당한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 덕에 아버지는 어려운 고향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정당한 부탁이 아니면 청탁은 들어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남친 집안도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남친 아버지는 땅 개발업자이셨고 상당히 허세가 장난이 아닌 분이셨어요. 땅 투기나 투자로 돈을 얼마나 잘 버셨는지 약간 거만하시기까지 해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말단 행정공무원의 딸인 줄 알고서 결혼을 엄청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아버지의 신분을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집으로 인사하러 오라고 하셨더라고요. 남친의 형은 의사였고 남친의 여동생만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남친의 부모님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친 말에 의하면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찌감치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보여서 미국 유학이나 보내볼까도 했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못해 먹겠다고 돌아왔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처발라서 미술 개인 레슨을 시켜가면서 턱걸이로 미래에 겨우 보내놨더니 허구한 날 클럽 출입에 학업에 뒷전이라 겨우 대학도 졸업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속없이 아무날 사귄 남자애가 연필 한 탓은 되었을 거라며 뒷수습을 하느라 엄마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해서 놀랐어요. 저렇게 된 이유가 다 남친의 부모님의 탓도 있다고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막내딸이라서 너무 애지중지만 키울 줄 알았지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해 그런 거라더군요. 남친의 형과 남친은 남친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너무나 가난해서 배까지 골아본 적이 많았다는 것을 회상시켜가며 엄하게 공부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때는 남친의 아버지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때였지만 남친의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갈 쯤이라서 남친의 여동생을 곱게만 키우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의 여동생은 직장도 남친의 부모님이 다 잡아줄 줄 알고 있답니다. 실상도 그렇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남친 아버지가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럴싸한 직업군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신분을 정식으로 밝힌 이후로 갑자기 남친 집에서 결혼말이 더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남친 아버지가 남친에게 저를 남친 아버지의 사무실에 데리고 오라고 해서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위공직자의 딸이라고 하니까 당장에 저를 보고 싶다고 오라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의 사무실이 좀 화려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는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남친 엄마도 정식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저를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딱 봐도 남친과 닮은 얼굴에 화려한 치장과 비싼 명품 백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기가 죽을 위세였어요. 첫 마디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두빠라, 너는 저기 다른 자리에 가 있어라. 둘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뭔 말인데요? 내가 못 들을 얘기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허참, 까불지 말고 시킨 대로 해. 너 내 말에 토달면 그냥 가버린다. 그래도 좋아? 남친은 뭔지 남친 어머니를 못 믿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를 요리조리 쳐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가씨 말은 두팔이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그 정도 위치면 내 아들한테도 진작에 말해줬을 법도 한데 최근에 말해준 거라면서요? 네, 그냥요. 아버지가 떠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요. 참 특이한 분이시네. 사실 아가씨가 아무리 5급 공무원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반길 줄은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 두팔이도 남 못지않은 회계사이고 지금 약사며 의사 며느리 후보감은 줄을 잇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예상했던 남친 엄마의 말투가 아니어서 당황이 되었어요. 아무리 둘이 좋아 죽고 못 살아도 내가 반대를 하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에 예비 시댁에 조그만 성의를 표시를 해준다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허락할 수도 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친과 결혼을 못해서 안달을 난 것도 아니고 남친이 안달이 나서 저러는 모양인데 이 무슨 잠꼬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끝까지 들어보자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큰 봉투 하나를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내가 미소씨 아버지 밑에 산하에 있는 곳을 다 봤는데 거기에 경력직 공무원 사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봤어요. 두팔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두나가 거기에 지원할 생각이에요. 뭐 미소씨는 이제 초짜라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미소씨 아버지는 잘 아실 거예요. 수시로 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 다 측근들이나 식구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거 소수만 뽑는데 다들 자기 식구들 밥그릇용 아니겠어요? 그런 것쯤이야. 미소씨 아버지 위치라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봉투 안에 있는 거는 내 딸 두나의 이력서예요. 그쪽 연봉도 상당하던데 서로 자기 딸들을 심으려고 경쟁일 거예요. 빨리 미소씨 아버지가 신경만 써주신다면 내 아들과 결혼 의지가 있는 걸로 알게요. 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참 실망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흐리멍텅하게 말을 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두팔씨 어머니, 오늘 이것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 공고가 땄으니까 곧이어 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믿고 면접까지 본 후에 합격 통지서만 기다려 볼 거예요. 설마니 예비 신우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실력대로 공정하게 심사를 보고 면접도 봐서 알아서 뽑히겠죠. 한마디로 합격하도록 저희 아버지 입김을 불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래 알고 가세요. 그리고 저도 두팔씨 말고도 남자들이 줄을 서네요. 까짓거 회계사가 별건가요? 저도 의사, 검사 줄을 서요. 저도 맘만 먹으면 두팔씨 아니라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아버지한테 부탁하리란 기대는 아예 접으세요. 제 아버지는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으셨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는데 뒷꼭지에다 대고 저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야, 너 거기 안 서? 어디 어른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맘대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 그 소리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남친이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미소야, 너는 왜 그냥 가려고 해?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김에 남친 엄마가 보는 데 앞에서 일부러 세차게 남친의 뺨을 쳐버렸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뺨을 맞고 꼬꾸라졌어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야, 이 미쳤냐? 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 미쳤네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과 몇 마디 나눴더니 미쳤네요. 그 소란에 카페 분위기가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구경이 나서 몰려왔어요. 이런 미친 것, 너 콩밥 먹어볼래? 어디 감히 남자 얼굴에 손을 대? 아줌마야말로 콩밥 드실래요? 제가 이 봉투 들고 경찰서로 갈까요? 결혼을 전제로 자기 딸 취업 청탁을 한다고요. 아니죠. 결혼을 미끼로 협박한 거죠. 그러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서 웅성거렸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난리였어요. 그때서야 남친은 제가 화가 난 이유를 대충 알고서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뭐라 떠들었어요. 남친 엄마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어대는 모습에 놀라서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미친 것 말 듣지 말아요. 누구 우리 아들 뺨 때린 거 찍은 거 있어요? 경찰에 고소하게 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요, 아줌마가 이 아가씨한테 결혼을 전제로 무슨 협박을 했다던데 사실이에요? 무슨 협박을 했어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아니라고요! 라고 하면서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갔어요. 남친이 남아서 제게 그랬어요. 일단 진정해. 엄마가 널 만나고 싶어한 이유가 두나 때문인지 몰랐어. 지금 두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그런다고 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니?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엄마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까 부탁한 거 아니야. 남친도 정말 웃겼어요. 그래서 뭐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야 뭐야? 지금 나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딱 그 엄마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한 대 더 맞아야 하는데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다. 내가 너 아님 남자가 없을 줄 알았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빠한테 더러운 짓까지 부탁해가며 너랑 결혼을 해야 하니? 네 뜻 잘 맞춰주는 여자들이 출줄이 있다며. 그런 여자랑 결혼해라. 연락하지 마라. 그러자 남친이 또 살살거리며 제 비위를 맞추려고 저를 붙잡았지만 싹 뿌리치고 넣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절대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친을 만나 시간 낭비를 했지만 뭐 이런 남자와 식구들도 있구나 하고 경험했다 손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